사회적 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살롱.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살롱, 사회적 기업의 혁신 모델을 찾아 헤매는 비영리 단체 CJ의 이은혜입니다. 네,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변영석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020년도 사회적 경제계의 핫 이슈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변 대표님, 우선 사회적 기업계의 핫 이슈는 뭐가 될까요?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이슈가 막 이렇게 확 불거지는 종류의 사안들은 아니고 저희 계속 이제 누적적으로 얘기해왔던 것들이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이어서 그렇긴 한데, 제일 큰 변화는 이제 인증제가 등록제로 전환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좀 이슈이고 뭐 아마 관심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언제쯤 시행 가능해질까요? 그게 말이죠. 지난 국회에 제출을 하기는 했는데 정부 입법 발의를 해서, 근데 좀 뭐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국회 상황을 봐서는. 그러면은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20년에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근데 처리가 돼도 다시 6개월에서 시행령 제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빨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07년에 사회적 기업 법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할 때부터 김혜영 교수님 등록제가 향후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 어떤 차원에서 이 전환이 필요한지 좀 배경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07년에 시행될 때부터 제가 등록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아, 그래요? 네, 그때는 인증제가 국건이 잘 작동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한 5년 정도 지난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논문을 통해서든 발표문을 통해서든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있는 사회적기업 정부 인증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시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된다는 어떤 의지를 천명한 것이면서, 또 사회적 기업의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진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효과를 기대했었고, 그것이 상당히 유효하게 작동했었다고 보고, 초기에 사회적 기업이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증제가 시행된 지 이제 10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인증제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일종의 정부의 규제에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어떠한 비즈니스도 자기가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정부가 인증제를 하면서 사실은 지원을 결합시켰는데요. 지원을 결합시키면서 인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인증이 될 만한 건지 되어서는 안 되는 건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 명확한 기준은 굉장히 정량적인 기준, 우리가 정말 이 사회적 기업가가 사명을 제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아니라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취약계층을 몇 %나 고용했는지, 뭐 이런 양적인 기준으로 해서 인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형식적 요건 때문에 정말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를 수 없는 기업들이 인증이 되고, 정말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를 만한 기업들이 인증되지 못하는 일들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이 형식적 인증의 틀을
틀이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방안을 꿈꾸는 수많은 1인 기업가를 포함해서 다양한 규모 있는 기업들이 이 인증제의 허들을 넘질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것이 다른 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상상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쁜 점은 사실은 새로운 세대들이 이 사회적 기업 영역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저기는 정부가 규제하는 영역이고 우리는 저거랑 달라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좀 낡은 이미지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이에요. 그래서 5년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우리가 등록제로의 전환을 고민하자고 했지만 벌써 이제 10년이 지나고 15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전에 말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 앞으로의 전망 속에서 사실 등록제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사회 한편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등록제에 전환하면 이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 영리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 이름만 가진 가짜 기업으로서 막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에 사실 휴먼율 한 40% 가까이 보이는 걸 보면서 이 그냥 페이퍼 창업만 한 기업이 또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도 사실 보이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회적 기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좀 비슷한 우려와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고요. 저도 이제 그런 우려가 없지 않은데, 근데 뭐 이제 김영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이 취지는 저는 이제 그냥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나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다 불러라 그냥. 최대한 문을 넓히자. 그래서 자기 의지만 있다면 사회적 기업가로서 자기 활동들을 선언하고 활동해라라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일반 지원하고 매칭해버리면 당연히 이제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공적 지원은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들에게 우선순위를 줘서 배정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룰을 하나 더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저변은 넓히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은 이제 여러 공공의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높여가도록 촉진시키려고 하는 게 전체적인 좀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려되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유령 기업,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무언가가 등장하지 않을까. 전 뭐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등록제에서는 뭐 매출 실적 같은 것까지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수의 활동하지 않는 기업들도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뭐 그게 등장한 것 자체가 저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느 시점에 영업 활동을 하든 아니면 그 상태에서 영업을 못하고 접든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통계상으로 정리하거나 할 때만 좀 잘 하면 되는 문제일 거라고 보고, 그거는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위장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업계에 계신 분들 사회적 기업에 기존에도 많지만 청소 용역 하시는 기업들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100% 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을 다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100% 고령자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영리 기업의 청소 용역 업체도 이미 다 들어올 수 있는 시장으로 돼 있는데, 안 그래도 문턱이 낮아서 이분들이 막 진입을 하고 계시기도 한데, 이걸 더 열어놓으면 진짜 공공시장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사회적 기업 무늬만 가지고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이 점에서는 그러면 이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평가라는 것이 이렇게 모두가 공감하는 어떤 틀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리고 이 업종이나 기업의 다양성들까지를 잘 포괄해낼 수 있는 평가 틀들을 만들어내고, 이 평가 지표가 잘 작동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없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작은 기업과 큰 기업으로 나누고 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식으로 이 위장에서 처음에 들어왔더라도 무언가 공적인 지원들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이 압력을 가하는 그런 종류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좋겠다. 두 번째에서는 그렇고요. 세 번째 문제는 조금 이거 이제 김영 교수님도 많이 그런 점들 때문에 얘기하셨던 거기도 하고, 저희도 계속 한 기업에서 얘기를 했던 거기도 한데, 먹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식회사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많이 가진 것처럼 워싱을 해서 들어와서 여러 지원들을 다 받고 그런 다음에 더 이상의 무언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느 시점에 영리기업으로 그냥 전환해버리고 난 사회적 기업 아니야라고 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한 활동들은 뭐냐 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계속 우려가 있었고 현재도 그게 이제 충분히 가능한 것이어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예 법인격 자체가 그런 제약 요소들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사실은 계속 해왔고 영국이나 미국의 여러 모델들이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을 한국에 도입해서 진정성을 가진 기업들 하지만 비영리 단체보다는 주식회사와 같은 방식의 자본 투자까지가 가능한 조직 유형으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법인격 형태의 자산 처분에 대한 제약 등등이 걸려있는 법인격을 통해서 진입해라 라고 하는 방식의 보완책이라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좀 촉진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같이 작동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의 인준 기준보다는 진짜로 이젠 사회가치 창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뭐 그것을 통해서 뭐 지원이든 아니면 기업 간의 아마 협력의 어떤 기준이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네요. 가치 평가에 있어서 이제 저는 서울시 일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중앙 집중화되지 말고 그 지역사회마다 조금 우선 가중치가 부여돼야 되는 어떤 시기 특성이든 지역 특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평가의 분권화랄까 그런 차원에서 뭐 체계는 이제 고용노동부나 진흥원에서 좀 잡더라도 그 평가를 실행하거나 이런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좀 지자체의 자율권, 지역사회에 대한 자율권 뭐 이런 것들이 부여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혹시 교수님 이런 등록제 전환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렇게 유념해야 되는 뭐 정책에 대한 어떤 과제 같은 게 있으시면 조금 더 말씀 주시죠. 네. 그 등록제 전환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두 가지 얘기를 우리 변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사회적 가치 지표를 잘 활용하는 것, 두 번째가 이제 새로운 법인격인 앞부분 사회적 가치 지표와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왜 낙관적이냐면 그전에는 정부가 인증제를 통해서 평가를 독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통과하면 사실은 저 추가적인 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었던 거죠. 등록제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근데 그것과 맞물려서 사실은 사회적 금융이 사실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어느 기업이 사회적 기업다운가라고 하는 것에 강력한 수요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인증제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시장 내에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가치평가의 노력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런 것들이 다양해지고 이 폭이 넓어져 가면 정부는 사실은 그 정부가 내놓는 사회적 가치 지표의 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게 사회 전체의 어떤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만 이 지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부담 없이 자기의 이 정책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골라낼 수 있는 지표로 지표에 좀 특화해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등록제로 전환되어서 약간의 혼란은 있을 거지만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는 그것이 그 자율적인 어떤 지표의 발전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회적 기업 법인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오랫동안 한 기업에서 정책 제안을 했지만 사실은 이 메아리로 돌아오질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긍정적인 사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법학과 관련된 여러 학회에서 특히 상법 전문가들이 이 사회적 기업 법인격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법인격의 어떤 그
중요한 그 상법상의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기준이 영리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영리성을 세계 각국의 표준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 영리성 조항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상법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정부 측에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무부에서 주최한 포럼에 뭐 송구스럽지만 제가 그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런 사회적 기업 법인격과 관련된 법무부가 주최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영역에서만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 전체가 사회적 기업 법인격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학계와 정부가 이제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희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020년 올해 협동조합계에도 좀 핫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적용될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최근 국회에서 법 통과가 됐는데요. 그거는 이업종 간의 협동조합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쿠비 구례 자연드림 파크를 만들면서 이 조합원 출자금을 모은 걸 놓고 뭐 불법이냐라는 논쟁이 꽤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한 아마 우선 출자 허용 이런 부분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 12월에 서울 엑스포 그 코엑스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서울 대회가 개최됩니다. 저도 이게 서울에서 또는 한국에서 열리는 첫 대회인 줄 알았는데 1990년인가 91년에 농수 축협분들이 한 1000명 이상 모이셔가지고 서울에서 ICA 대회를 한 적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5,000명은 오실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던데요. 그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맞춰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지 또 그런 기여도를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확고히 하는 이런 주제로 열리는 그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사회적 경제 전체가 참여하는 G7 그 글로벌 사회적 경제 포럼이 올 10월에 멕시코 시티에서 그 포럼을 열게 됩니다. 최근에 64개 그 회원 도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경남, 경기, 제주 많은 사회적 경제에 최근에 관심 보이시는 지자체들 참여해 주시고 경북, 대구 코로나 사태로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 케어의 방식이 만들어질 거냐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사실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 지역사회가 사실은 서로 돌봄에 대한 그 장치들을 가질 거냐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이 위기 극복의 하나의 모델을 또 제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님의 참여를 강력히 예, 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사회적 기업의 등록제를 포함해서 그 올해 좀 핫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그 사회적 경제가 스스로를 자임했을 때 사실 어떤 법적 기준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약속하고 가치 이행을 약속했을 때 사회적 경제의 기업으로서 명명될 수 있는 여튼 그런 변화들 한국 사회에 좀 나타나는 것이 아마 저희가 또 신뢰 국가로서 가는 하나의 또 상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